2007도 4959 판결은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밤길을 걷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차로 쫓아가 충격 후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흉추 방출성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고 저항을 억압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강간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강간의 범위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했지만 1심과 원심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며 단순한 음주 교통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검찰에서의 자백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고 강간 범위를 인정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검찰에서의 자백이 자발적으로, 즉 임의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설령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강간의 의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역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자백의 임의성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협박이나 회유를 받아 진술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강간과 살인의 범위를 놓고 추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백의 임의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그 신빙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자백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지, 자백에 이르게 된 과정이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자백 외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은 수사 과정에서 강도 높은 추궁을 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후 계속해서 강간의 의도를 부인했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강간 시도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백의 신빙성은 매우 의심스럽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차량 충격과 폭행 사실은 상세히 진술했지만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 했다거나 성적인 접촉을 시도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은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역시 강간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자백만을 근거로 강간의 의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하며 자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빙성이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자백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유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을 엄격하게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적으로 볼 때 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구체적인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단순한 폭행이나 상해와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차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폭행한 행위가 매우 심각하고 비정상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간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의 의도는 객관적인 행위의 모습과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자백에만 의존하는 수사 방식을 경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입증을 강조한 사례로서 형사 사법 절차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